안녕하세요. 24쪽, 교재 24쪽 1번. 세포설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슈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동물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한, 슐라이덴이라는 사람은 식물을 대상으로 모든 생물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슈반은 뭐라고 했냐면 동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슐라이덴은 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세포는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된다. 세포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가 이 세포설을 완성하는데 모든 세포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2번. 광학현미경 중에서 시료내의 밀도체를 증폭시켜 염색하지 않은 세포나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기에 적합한 현미경은 위상체 현미경. 3번. 모발의 정밀한 표면 조직을 연구할 때 표면 조직, 그러니까 주사전자 현미경이고, 세포 소기관의 자세한 구조를 연구할 때는 세포 내부를 관찰할 때 투과전자 현미경인데 투과전자 현미경을 템이라고 하죠. 아까 주사전자 현미경을 셈이라고도 하고요. 4번. 접안 렌즈는 짧을수록 고배율이고 대물 렌즈는 길수록 고배율이죠. 범위 빨리 나와. 5번. 고배율일수록 작동거리는 길어져 짧아져? 짧아지죠. 그리고 시야는 좁아지고 그리고 어두워지죠. 6번. 굉장히 당황스럽죠. 저도 당황스러워서 무엇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당사자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6번. 더 덥다. 고배율로 관찰할 때 시야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고배율로 관찰할 때는 빛을 더 모아줘야 되죠. 그래서 우무거울을 사용하거나 조리개를 더 열어야죠. 7번. 분해능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D값이 바로 그 분해능 값인데 그 값이 클수록 아니면 작을수록 해상도가 좋다. 작을수록 해상도가 좋다. 8번. 이건 지난 시간에 다뤘죠. 넘어가고. 9번. 식물세포를 원심 분리기로 분해하였을 때 먼저 분해되는 것부터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는데 이 기본반 이후 해당 부분 수업 안 들은 사람이 아직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원심 분해법 또는 세포 분해법이라고 하는데 세포 소기관을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광합성을 연구한다. 그럼 광합성이 실제로 일어나는 엽록체만 골라서 광합성을 연구하려고 할 때 그 엽록체만 골라내야 돼. 또는 세포업은 물론 세포질에서도 일부 일어나지만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니까 미토콘드리아를 골라내야 되죠. 그래서 특정 세포를 골라낼 때 세포 소기관을 먼저 뭐 진짜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나타내면 균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균질기. 호모가 세임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호모게나이즈 그러면 균일하게 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균질기. 성능이 매우 좋은 믹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쥐의 간 덩어리를 약간 집어넣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거를 막 돌려. 이걸 돌리면 간 덩어리가 부셔지겠죠. 그래서 부셔서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세포를 조각내는 겁니다. 세포를 조각내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돌릴 때 이게 돌리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겠죠. 열이 발생하면 그 세포 속에 있는 효소가 파괴됩니다. 내가 광합성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그 엽록체 속에 들어있는 광합성에 관련된 효소가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소 파괴되지 않도록 얼음물에 담그고 얼음물 그러니까 열이 발생하니까 온도를 낮추려고. 자, 그리고 이 시험관 안에다가는 무엇을 집어넣어줘야 되냐면 등장액에 설탕물을 집어넣습니다. 등장액에 설탕물을. 등장액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세포의 삼투압과 같은 삼투압을 갖는 용액.
쉽게 말하면 농도가 세포의 농도와 같은 농도의 용액. 여기에 만약에 증류수를 집어넣게 되면 세포 안쪽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서 세포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세포가 터지겠죠. 물론 세포를 결국 터뜨리려고 하니까 세포 터뜨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럼 그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의 엽록체를 예를 들면 엽록체 안으로도 물이 들어가고 엽록체도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같은 농도의 용액에 집어넣어야 되죠. 같은 농도에. 같은 농도니까 물의 이동이 똑같아서 외관상 없다. 요 3초 현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세포를 부신 다음에 이제 다시 원심 분리기에 집어넣는데 원심 분리기. 실에다가 물체를 매달아서 소위 등속 원운동을 할 때 이 물체가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죠. 이 원심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밀도 영향을 받는데 크기가 매우 작아지는 경우에는 밀도뿐만 아니라 크기와 무게의 영향도 받는데 크고 무거운 것이 더 힘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험관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시험관을 꽂고서 돌리면 크고 무거운 것이 먼저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원심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심분해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물세포를 원심분해한다 그러면 이렇게 두 층으로 분리가 될 텐데 아래쪽이 세포벽과 핵 등이 오게 되죠. 세포벽 그리고 핵이. 나머지 용액을 상징액이라고 합니다. 상징액. 일부 책에는 상등액 또는 상층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상징액입니다. 이게 맑을 징자죠. 이게 돌리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윗부분이 맑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막걸리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하다 보면 이렇게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라앉고 이쪽이 약간 맑아지죠. 그런 의미에서 맑을 징자를 써서 상징액. 그럼 이제 이렇게 돌릴 때 처음에 얼마 정도로 돌려주냐면 대개 500 내지 600G 정도로 돌려주는데 G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1G를 받고 있는데 그것에 500배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빠른 속력이지만 여기서는 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은. 그럼 이제 상징에게는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들어있겠죠. 물론 적당히 돌렸다면 500G라도 적당히 돌렸다면 몇 개의 핵은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징액을 다른 시험관에 따라 옮긴 다음에 이걸 또 돌립니다. 그럼 또 돌릴 때 아래쪽에 또 무언가가 가라앉겠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 가라앉냐면 엽록체가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또 상징액.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자, 식물세포의 경우에 맨 아래쪽에 세포벽과 핵 그리고 이제 엽록체 그리고 미토콘드리아